스타트업이 특허받는 주요 이유는 투자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국가에서 투자할 때도 너 특허 몇 개 있어? 이게 점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반 뭐 VC나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받을 때도 너 그래서 특허가 뭔데? 이렇게 가거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뭐 등록 특허 여기 표시되어 있으면 더 좋고, 추론 중인 거를 이제 뭐 이런 인터넷 판매할 때 이렇게 써놓으면은 상대방이 이거를 따라하려고 했을 때 조금 압박이 되죠. 이거 추론 중이라는데 등록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드디어 상표권의 어원 있는데, 이게 뭐 목적물에 이제 화인, 불로 도장 찍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농장 거야 라고 이제 소나 말에 찍는 거에서 이제 유래됐다. 그 상표라는 개념은 저희 게임할 때 뭐 길드라고 하는데, 길드에서 그 길드원들이 자신의 제품에만 이런 관행에서 시작됐고, 상표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주는 표장에 부여되는 독점권. 그러니까 이 독점권이라는 거는 특허랑 똑같죠. 근데 여기는 뭐 공개를 할 게 없잖아요. 이 상표라는 건 삼성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상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상품류마다 권리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상표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권을 판단할 때 항상 상표와 붙어 다니는 상품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상표권 특징은 뭐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홀로그램 등 모든 내 출처 표시, 내가 만든 거라는 걸 출처 표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상이 해당됩니다. 네,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내 사업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내 사업이 망하지 않고 뭐 70년, 100년을 하는데 특허권처럼 20년만 준다고 하면 뭐 내가 삼성인데 다른 사람이 삼성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원래는 10년인데 10년마다 갱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쓰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상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뭐 상호하고 이제 상표 구분이 있는데, 이 상호라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삼성은 지금 너무 유명해져서 좀 다른 얘기인데, 삼성은 원래는 상호죠. 상표는 뭐냐면 핸드폰의 경우는 갤럭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현대나 뭐 이런 대기업들은 상호를 상표랑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원래는 좀 구분되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철물점이 있다고 하면 삼성 철물점이라고 쓴다고 하면 이건 내가 얘를 브랜드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상호로서 쓰는 거거든요. 내 어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이름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긴 하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상호고, 제네시스가 사실 상표인데 실질적으로 얘가 상표의 기능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제 상표랑 그러면은 브랜드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표랑 브랜드는 뭐가 다를까요? 상표는 이제 트레이드마크라고 하고, 상표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표권에서 다루는 어떤 삼성이라는 그 마크나 이런 거를 부를 때 법적인 개념이 상표다. 그럼 브랜드는 뭐냐면 내가 이 삼성이라는 이 마크에 부여시킨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브랜드라고 한다. 브랜드는 더 사업적인 개념이고 상표는 법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브랜드는 약간 마케팅이나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갤럭시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아 여기 대기업이고 제품 되게 잘 만들고 전자제품 잘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어떤 개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류를 항상 상표에는 붙여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드림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있으면 여기 얘는 항상 이 뒤에 이 카페드림이라는 브랜드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 커피 판매업이라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붙어야 돼요. 뒤에 그걸 항상 같이 지정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드림이라는 거는 내가 이 커피 판매업에 등록을 하면은 커피 판매에서만 얘가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뭐 과자를 파는데 거기에 카페드림이라고 한다든지, 뭐 자동차를 파는데 카페드림이라는 상표를 쓰면은 그거는 상표권의 보호를 받는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장이라는 거, 이 표장이라는 게 결국 상표랑 같은 말인데 다양하게 지금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빙그레라는 거 외에도 요 입체적 형상, 이 뚱바라고 하죠. 이 뚱바 이 형상만 봐도 누가 봐도 아 얘는 빙그레 바나나 우유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특허청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따라서 만들면 이 빙그레의 상표를 침해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체적 형상도 인정해주고 있고 소리 상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와치숑 이게 있죠. 옛날 카톡 그 알림 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항상 말로 표현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발음되는 카톡와치숑은 상표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표에는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상표 출원을 할 때는 상표, 그러니까 마크죠. 마크와
상품을 같이 지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거를 사과라는 상품에 출원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어떤 자타 상품 구별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과에 애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이 파는 제품이랑 구별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윈도우라는 걸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데 한글로 생각해 보면 사과에 사과라고 적혀 있고 창문에 창문이라고 적혀 있는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게 어떤 식별력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상품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 아니면 뭐 핸드폰에 애플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윈도우 운영체제를 상품으로 등록해야지만 이 윈도우라는 상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상품과 이게 짝지어 다닌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식별력이 상품을 고려해야 되는데 초당두부라는 상표가 있을 때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표도 아까 그 특허처럼 요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해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초당두부처럼 어떤 마을 이름 아니면은 뭐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학교 이런 거 원래는 상표가 안 됩니다.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초당두부도 초당 마을에서 생겨난 두부라는 거 아니냐, 타인의 상품하고 구별할 수 없다, 이것만 보면은 그래서 안 되고, 큰글 성경은 크게 쓰인 글씨를 떠오르게 하는 거라서 성질 표시 표장이다. 그러니까 성질 표시 표장이라는 거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디스크라이브 뭐 약간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표를 내는데 맛있는 이런 상표로 낸다고 하면 이 맛있는은 사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성질을 표시하는 거다 해서 이런 것도 그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시가 바나나인데 뭐 바나나에 이제 상표 출원하면서 뭐 옐로우 이렇게 낸다든지, 그럼 당연히 옐로우는 바나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로학원도 이 종로라는 데 있는 학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상표 출원이 등록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런데 종로학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표 등록이. 이게 어떻게 등록이 되었을까요? 원래 안 되는데 종로는 안 되잖아요. 종로는 그냥 거리 이름이니까. 너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종로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을 인식하는 맞아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이런데 예외가 뭐냐면은 유명해지면 돼요. 유명해지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출원할 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을 하신다, 초반에는 저는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헤어인데 어떤 살롱을 들어가게 지으면 마찬가지로 요 성질 표시 표장이잖아요. 살롱은 헤어랑 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살롱 할 때 살롱 헤어라고 내가 이름을 짓고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얘 상표 출원하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제가 다니는 이제 미용실인데 얼마 전에 그 미용사분이 개업하셨어요. 그 자기 거 내셨는데 이름을 물어보셔서 같이 고민해서 오르넬 헤어라고 지었거든요. 이 이름을 잘 지으면 좋은 게 첫째로 이제 상표적으로도 보호가 되죠. 왜냐면 오르넬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생뚱맞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헤어를 직감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단어들이 오히려 좋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핸드폰에 애플,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핸드폰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표잖아요. 그렇게 이제 개업을 하시고 뭐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유명해지려고 할 때 상표를 하셔라,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종로학원으로 하면 처음에는 어차피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좀 유명해졌다고 하면은 이제 뭐 출원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표의 그 등록 요건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거나 뭐 등록된 게 있으면은 등록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상표랑 유사하면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는 요 외관, 칭호, 관념, 이 세 가지 외침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유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사회 통념상 비슷하다고 생각되면은 비슷한 걸로 보거든요. 뭐 여기 예시가 있는데 이거 외관이 누가 봐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등록되어 있는데 누가 이걸로 이제 출원을 한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등록이 안 되겠죠. 네. 칭호도 누가 이제 샤넬로 한글하고 영어하고 저희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영문명도 있으면은 둘 다 출원을 하셔야 돼요. 샤넬. 근데 만약에 샤넬로 누가 이걸로만 등록을 받았어요. 출원해서 받았는데 누군가 이걸로 출원을 하면 외관은 다르잖아요. 그죠? 외관은 샤넬이고 샤넬 뭐 이렇게 읽히니까 그 칭호를 보면은 샤넬이고 얘는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누가 봐도 이건 샤넬로 있기 때문에 칭호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도 등록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샤넬이 등록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관념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선 떡볶이가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라고 누가 출원을 하면 외관은 조선 떡볶이 비슷하죠. 그리고 조선 떡볶이와 여기도 조선 떡볶이니까 칭호도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가 등록이 됐는데 이 관념이 다른 거죠. 이 조선 떡볶이는 뭔가 조선 시대에 먹던 떡볶이 이런 관념을 주는 반면에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는 이게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뭐 나는 조선의 국모다 아시나요? 네, 명성황후 그 이미연. 네, 거기 나온 그걸 패러디한 거거든요. 이 관념은 조선시대에 먹던 떡볶이가 아니라 그 패러디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상표가 다르다라고 해서 얘는 등록이 됐습니다. 혹시 네. 유명함의 정도는 기준점이고 그냥 주관적인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 심사관이 하기 때문에 이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거절이 되면은 저희는 이게 유명하다는 증거를 막 모아서 냅니다. 예를 들어 뭐 인터넷을 뭐 조선 떡볶이로 검색했을 때 검색 개수가 몇 개가 나오고 뭐 인스타에 사람들이 얼마나 팔로우를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제품은 해당 이 떡볶이 분야에서 이 정도 유명하다라고 증거를 제출하면 수치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심사관이라고 생각을 각자 하셔도 이 정도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등록이 되는 거고 별로 안 유명한데 라고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하는 사람의 그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철물점이나 네. 동호에 있는 철물점이 맨 처음 오픈을 했는데 더 유명해진 건 예를 들어 여의도에 있는 철물점이 더 유명해졌어요. 네. 그러면 먼저 생긴 철물점은 본인들이 유명해지고 나서 주식 대상들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차린 철물점이 더 유명해지면서 얘네가 먼저 신청을 해버리면 네. 원래 맨 처음 가게를 냈던 철물점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구제 방법 이런 게 있긴 한데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제가 여의도 아까 종로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종로에 누가 내가 A 철물점이다 하면 A로 상표를 등록받고 그 옆에다 똑같이 얘가 좀 잘 되려고 하면은 똑같이 내요. 예를 들면 뭐 왕십리의 곱창이 유명하거든요. 왕십리에 뭐 제일곱창이라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얘가 유명해지려고 할 때 누가 제일곱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받아서 똑같이 차려요. 그거 너 쓰지 마 하면은 사실상 구제받는 방법은 내가 먼저 썼어. 선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선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내 것도 어느 정도 유명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 내 옆에 경쟁업체가 쓰지 말라고 하면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먼저 내가 운영을 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당하기 때문에 이거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썼고 어떤 상표로서 쓰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철물점 같은데 내가 삼성 철물점이라고 냈지만 이게 누가 봐도 내가 이게 삼성을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내 이름이 삼성이라서 뭐 김삼성이라서 삼성 철물점을 했다. 이런 상호로서만 쓴다고 보일 때는 해주기도 해요. 이거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되게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출원을 하는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 그 전에 망하셔가지고 네, 굳이 하지 마셔라. 나중에 프랜차이즈 하실 때나 그때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건 유명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유명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나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나 뭐 사업하시거나 뭐 어떤 영업을 하실 때 이 키프리스라고 이게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요걸 이용하시면 좋은데 요거 지식정보 검색을 선택하시면은 특허, 뭐 디자인, 상표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상표니까 상표를 클릭해서 뭐 요즘 유행하는 라부부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라부부로 했더니 이미 누가 다 출원을 해놨죠. 아직 출원 중이고 이게 등록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유명해지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무조건 이걸 모방 출원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이거 등록받아가지고 쟤한테 팔아야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다 다르잖아요. 출원인이. 팜마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이런 부정하게 편승하려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아마 거절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다. 내가 만약에 뭐 오르넬 헤어라는 걸로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르내를 한번 쳐보는 거죠. 누가 등록한 사람이 있나? 없네. 그러면 써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 있다 그러면은 좀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 되게 사례가 많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딸 떡볶이도 옛날에 한참 되게 잘 나가다가 둘이 부부인데 상표권을 아딸 떡볶이 상표권을 와이프가 갖고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뭐 불륜 이런 걸로 이혼을 하면서 이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이혼하면서 그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감탄떡볶이로 간판부터 다 바뀌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아딸이었어. 굉장히 내가 구축해 놓은 브랜드, 아까 브랜드는 영업적인 성과라 그랬죠. 그래서 영업적인 성과가 많은데 그걸 포기하고 감탄으로 갈아타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감탄떡볶이 지금 망하지 않았나요? 그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상표도 중요하고 초기 상표 전략의 중요성. 이것도 간단히 뭐 설명드리면 직방과 이제 다방 다 아시죠? 이게 이제 부동산 플랫폼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직방이 선두주자고 다방이 후발주자예요. 직방이 먼저 출원을 하고 뭐 이제 운영을 하는데 다방은 앱을 출시하고 얘가 따라한 거죠. 직방을 따라한 건 맞는데 상표가 다방이었는데 약간 이 류가 이 상품하고 관계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동산 뭐 중개업 이런 데만 등록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만 내가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에만 이 다방이라는 상표에 그 권리가 있는데 이 직방이 이런 후발주자들을 견제하려고 얘가 출원을 했음에도 3개월 뒤에 다방을 구류의 다른 상품에 대해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상품이 뭐냐면 이 구류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에는 얘가 출원을 안 한 거죠. 이 다방은. 근데 얘가 직방이 여기에 등록을 받아버립니다. 소프트웨어에 등록을 받았으니까 앱에서 다방을 얘가 달고 다방이 다방을 달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지 소송을 했는데 물론 이 상표 침해 금지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는데 결론은 다방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은 얘가 이 출원을 했을 당시에 이미 얘가 어느 정도 유명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유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원래 출원하면 거절이 돼야 돼요. 아까 심사관도 사람이니까 이 다방이 유명한지 모르고 등록을 해줬는데 이런 침해 소송에서 이제 변리사가 주장을 한 거죠. 다방은 얘 출원할 때 이미 엄청 유명했던 거야. 그래서 이 상표는 무효야. 그러니까 등록을 받았는데 이 직방이 받은 얘는 유명했던 거를 따라한 거기 때문에 모방 상표니까 무효야 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인정이 돼서 결국 다방이 살아남긴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 다방이 애초에 구류를 여기다 넣어갖고 이제 등록을 받았으면 직방이 이런 후발 견제를 위한 걸 못했겠죠.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직방을 했으면 얘가 사실 따라한 것도 맞거든요. 다방이라는 걸로 이 방을 좀 따라한 건데 직방이랑 다방은 어떤 어감이 비슷하긴 한데 이 직이랑 다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방이 등록이 되거든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길었으면 뭐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초기 상표 전략이 중요하다.